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축 132의 2교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A점과 E점의 지점 조건이 상이한 두 가지 연속보에 대해서 소성 해석으로부터 작용 하중에서 붕괴될 때 두 연속보의 소성 힘 모멘트를 산정하여 비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단서 조건이 보 단면은 직사각형으로 보 전 구간에 대해 횡강성은 동일하며 보의 자중은 무시, 별도의 안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송 해석 문제가 나오면은 소송 하중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주류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소송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뭐 소송 휜 모멘트를 구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방식대로 풀되 미지수는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문제들은 상한계법으로 많이 풀죠. 상한계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속보 A 같은 경우에는 4차 부정전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소송인지가 4개가 생겨야 돼요. 그때까지 하한계법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연속보 B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긴 합니다. 1차 부정전 구조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인지 한 개 발생했을 때, 이제 소송인지 2개 발생했을 때 이제 붕괴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한 문제만 가지고 하한계법으로 푼다라고 하면은야, 시간 내에 푸는 게 크게 무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가 2개다 보니까, 예, 둘 다 하한계로 푸는 거는 무리가 있고, 출제자의 의도도 아마 이 문제는 상한계법으로 풀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연속보 A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보를 해석할 때도, 먼저 상한계법으로 해석을 할 때는 메커니즘 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첫 번째 메커니즘 가정을 해보면 이 40kN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물이 변형이 될 때 붕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성인지는 요점, 이점, 이점 이렇게 3개의 소성인지가 발생해서 붕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상한계법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물이 붕괴되는 조건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예,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커니즘은 30kN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가 발생을 하고요. 요점, 이점, 이점 마찬가지로 3개의 소성인지가 발생하고 붕괴가 되겠습니다. 4차 부정전 구조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뭐 5개의 소성인지가 발생했을 때 붕괴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메커니즘도 그려올 수 있겠지만은 당연하게도 여기서는 해당은 안 됩니다. 예,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값이 상이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때,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델타라고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크기 델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로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타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각도도 세타가 되겠죠. 다 동일한 세타가 되고 이 각도는 2세타, 이 각도는 2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세타를 구해보면 그럼 죄송합니다. 델타는 세타 곱하기 2m, 2m 곱하기 세타의 크기로 계산이 되겠죠. 자, 상한계법은 외부 1과 내부 1이 같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1번, 이때 붕괴될 때 내부 1을 계산해 보면은요, 하중 40에다가 델타를 곱한 게 외부 1이 되고, 내부 1 같은 경우에는 MP에다가 변화된 각도 세타 플러스 2세타 플러스 세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MP를 구해보면은요, 이때 MP는 20kNm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붕괴 메커니즘이고요. 두 번째 붕괴 메커니즘에 의해서 붕괴가 될 때 MP를 구해보면은 외부 1은 하중 30에다가 델타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내부 1은 마찬가지로 MP에다가 세타의 2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P를 계산해 보면 이때는 15kNm가 되겠습니다. 자, 2개 중에 그럼 이제 어느 거를 소속 모멘트로 계산해야 되냐? 둘 중에 큰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MP가 20일 때 둘 중에 메커니즘 1의 지배를 받아서 MP는 20kNm가 된다. 연속보 A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계법으로 하면은 구조물 2개를 주더라도 충분히 시간 내에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 마찬가지로 미리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놨고요. 붕괴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붕괴 메커니즘을 그려보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나타내주고, 소성인지가 생기는 게 이제 달라지죠. A점 소성인지 발생 안 합니다. 이 점하고 요점 B점과 C점에서만 소성인지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커니즘 2에 의해서 소성인지가 발생되는 위치도 이 점과 이 점 두 군데가 발생하죠. 이 점은 롤러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외곽이 롤러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크기를 델타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델타라고 놓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얘도 세타가 되고 얘는 2세타가 되겠죠. 얘도 그럼 세타, 2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성 모멘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커니즘 1번에 의해서 외부 1 같은 경우에는 40 곱하기 델타로 아까 동일합니다. 종전과. 그렇지만 내부 1은 MP에다가 움직인 각도 2세타와 세타를 더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MP를 구했더니 이때 MP는 26.667kNm가 되겠습니다. 자, 메커니즘 2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외부 2를 구해보면 30 곱하기 델타가 되고요. 내부 1은 MP에 세타 플러스 2세타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MP로 구해주면 이때는 20kNm가 되겠죠. 자, 둘 중에 어느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느냐? 메커니즘 1의 지배를 받아서 MP는 26.6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20, 구조물 A는요. 그 다음에 연속보 A는 20, 연속보 B는 26.67로 연속보 B의 경우가 MP를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MP가 커야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 단면으로 가정한 원래 단면 구조물에서 직사각형의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겠죠. 왜냐? 부정정 차수가 낮아요. 예, 그래서 고차 부정정인 경우에는 단면을 슬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자, 이런 식으로 상한계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평상시보다 특이한 문제였지만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